일막 잃어버린 이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부터 내가 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을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며느리로 불리며 살아오던 그 시간들.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세탁기를 돌리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늘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의 뒤편엔 묵직한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라져버렸을까?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커피 향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여유였는데 이젠 그 여유조차 허락된 틈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 초 시절 회상. 결혼 초 그녀는 꿈이 많았습니다. 작은 직장에서도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기 이름으로 명함을 건네던 그 순간이 자랑스러웠죠. 그때의 그녀는 활기찼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이요? 다시 적응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엄마로 살아야 할 때야. 조금만 참자. 그 조금만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엔 그늘이 지고 웃는 입가엔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어느 날 문득 들려온 젊은 엄마들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래도 일하면서 내 시간 있으니까 좀 낫더라. 그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사람 미치지. 그녀는 웃으며 지나쳤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은 부끄러움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나도 내 자리에서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묻혀있던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저녁 가족 식탁.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늘 그렇지 뭐. 그 말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잠시 앉을 때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또 다음 날의 도시락, 빨래, 장보기, 청소.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한 일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죠. 카페 창가 혼자 앉은 그녀.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웃으며 이야기하는 직장인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 속에 자유가 있었고 그녀는 그 자유가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된 걸까? 왜 나의 하루엔 나의 이름이 없을까? 그녀의 마음은 작지만 깊은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친정 엄마와의 전화 통화.
엄마, 나 요즘 그냥 좀 그래.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좀 허전해. 친정 엄마는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도 그랬단다. 너도 곧 괜찮아질 거야. 다 그렇게 살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엄마도 할머니도 그 이전의 여자들도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그 말은 위로이자 또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감정 고조. 다 그렇게 살아. 그 말은 세대의 벽처럼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온 상처라는 걸. 밤. 거울 앞에 선 그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수야, 넌 괜찮니?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잔잔하게 마무리.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게 사라졌던 나의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불리고 있나요?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막 목소리를 되찾다. 지수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녀는 예전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족 식탁. 남편은 퇴근 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녀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애 데리고 놀았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하게 막혔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그 말 안에는 수십 가지의 일이 있었죠. 아침부터 아이 밥 챙기고 청소기 돌리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었는데 그 모든 걸 한 단어로 덮어버리는 그냥.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내 하루를 설명해야 하지?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의 작은 말에도 아이의 징징거림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정도 일로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아, 남편 이름으로요. 그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늘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이 카드는, 이 집은, 이 통장도.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낮게 깔리는 음성.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죠. 기획 아이디어, 프로젝트 목표,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 준비. 그 수첩을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생기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그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실 상담 장면. 남편이 권유했습니다.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감정이 가장 자주 느껴지세요? 글쎄요, 그냥 공허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 지금은 조금 쉬어야 할 때예요. 너무 오래 참아오셨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짐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지수. 가을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왜 내 감정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괜찮은 척이 이렇게 몸에 배었을까?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 여자는 참아야지. 남자보다 먼저 나서면 안 돼. 시댁에 잘 보여야지. 그 말들이 오랫동안 그녀의 목소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침묵을 택한 게 아니라 침묵하도록 길러진 존재였다는 걸. 딸아이와 함께 있는 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살 거야. 그 말이 그녀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너는 너로 살아야 해. 누구의 엄마로, 아내로만 불리지 말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딸아이에게 다른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감정 상승.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하얀 노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그 문장을 쓴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아침 남편과의 대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나가보려고. 오랜만에 나 혼자 카페도 가고 책도 읽고 싶어.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쓰는 하루야. 따뜻하게.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혼자 걷고 작은 일기장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내였지만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커피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 나라는 존재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엔딩.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승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마음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은 잠시 들어주세요. 산막나로서 살아가기.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자신을 규정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갈 거야. 예전에 읽다 만 책이 있어서.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시간을 되찾고 있다는 걸. 그녀는 도서관 한켠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 속 문장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세상도 잃는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으니 세상이 얼마나 흐릿하게 보였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공원 벤치, 그녀와 친구의 대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다. 그래. 나도 그런 말 듣는 게 어색하네. 그녀는 웃으며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조금 나답게 살고 싶어.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지수로 사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자신이 진심으로 살아있다는 감각만으로 충분했죠. 저녁 가족 식탁.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발표 잘 됐어. 잘했네. 고생했지? 그녀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랑 속에 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잔잔히.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걸. 밤 그녀의 일기장. 그녀는 매일 잠들기 전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생각, 그리고 감사한 일 한 가지. 오늘은 바람이 따뜻했다. 아이의 웃음이 나를 웃게 했다. 오늘의 나는 조금 괜찮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마음은 스스로 치유된다. 지수의 치유는 바로 그 언어의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봄, 그녀의 새로운 도전. 그녀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캠퍼스 위 첫 붓질이 그토록 짜릿할 줄은 몰랐습니다. 색을 고를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엔 이제 다시 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갑자기 화려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었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여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짜 나로 살아가면 충분했으니까요. 봄바람 속 그녀의 독백.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살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된 눈물이었죠.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감정적 마무리. 우리 모두의 인생엔 김지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신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용기라도 내보세요. 잠시 멈춰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답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언가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요.